아마 중국에서는 이 한반도가 중국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지금 만드는 지도에도 같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라를 도와 백제 점령에 참전한 소정방. 하지만 백제 점령 직후 당은 이미 백제를 자신의 영토로 편입시켜버린 것이다. 삼국전쟁 시기 신라와 백제는 치열하게 싸웠다. 그러나 신라가 당나라의 원병을 청하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되고 결국 백제는 이민족인 당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소정방은 백제 통치 기반을 확립시켜 놓은 후 고구려 원정 준비를 위해 다시 당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이 당의 식민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백제 유민들은 거세게 봉기를 하게 됩니다. 3년에 걸친 치열한 투쟁. 결국 백제 부흥의 꿈은 당에 의해 좌절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에 놀란 당은 무언가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해냈던 것이 바로 부여융이었습니다. 소정방의 손에 의해 의자왕과 함께 장안으로 끌려갔던 의자왕의 아들 부여융을 다시 데려와서 새 도독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것은 백제 유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직접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당의 책략이었습니다. 백제에 대한 새로운 통치 방식을 구사하기 시작하면서 당은 이제 서서히 신라에게까지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갈등의 고울은 깊어만 갑니다. 과연 이 두 나라 사이엔 어떤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웅진도독부가 설치돼 있었던 공주 인근의 취리산. 664년 이곳에서 웅진도독부의 주둔 장군이었던 유인원의 주도 아래 새로 웅진도독이 된 부여융과 신라왕 문무왕이 화해를 맹세하는 의식이 치러진다. 사료에 의하면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단을 그래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재물을 차려 놓고 그 백마의 목을 쳐서 그 피를 가지고 입에다 바르고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하늘에다 고하고 맨 처음에는 천신과 지신, 냇물과 이런 신한테 제사를 올린 연후에 그러한 맹약문을 낭독을 하고 그거를 따로 금괴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그거는 신라의 종묘에 갖다가 보관을 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제물들과 희생된 물건들은 그 제단의 북쪽에다가 묻었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봐서 결국 여기에서는 무슨 그러한 거창한 그러한 행사라기 하는 것보다는 백마의 그 해맹이라고 하는 맹약이라고 하는 그런 데에 어떠한 그 더 큰 의의가 주어지지 않았을까. 큰 행사보다는 그런 의미가 저는 듭니다. 삼국사기엔 당시 맹약의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돼 있다. 당 황제가 직접 내렸다는 조서. 부여용을 웅진도독으로 임명하고 선왕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며 백제 땅을 다스리게 한다. 그리고 신라와 백제에 대해 서로에 대한 원한을 버리고 화해하여 우방이 되라는 강요를 한다. 이는 당 황제의 뜻이니 두 나라 모두 당의 속국으로서 이 맹세를 지키라는 내용이다. 회맹식. 중국의 황제가 자신의 제후국을 소집해 충성을 맹세케 하고 입에 백마의 피를 바르는 의식이다. 이 의식에 참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이 그 나라의 속국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결국 신라로서는 백제와 마찬가지로 당의 속국임을 인정해야만 하는 치욕적인 맹세를 한 셈이다. 이 웅진도독이었던 부여융을 그들의 백제의 왕들의 제사를 잇게 하고 또 영토를 보존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라와 백제를 대등한 위치 관계에 놓고 이 기위 정책에 의해서 당나라에서 이 신라와 백제를
동등한 자격으로 통치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바로 이 백마의 맹약 속에는 깔려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취리산 회맹 전에도 당은 이미 신라를 자신의 속국으로 취급하고 있었다. 663년 당은 신라에 계림 대도독부를 설치하고 문무왕을 계림주 도독이라 임명했다. 신라에 계림주 도독부를 둔다는 것은 신라도 당의 영역이라는 당의 기본 의도가 나타난 것이다. 신라를 병탄하려는 당나라의 의도는 660년 백제를 공격할 당시부터 나타나고 있었다. 백제를 점령한 후에도 소정방 군대는 바로 철수하지 않았다.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신라군은 이를 알아차리고 당군을 선제 공격할 작전을 짤 정도로 위기 상황이었다. 소정방이 백제를 멸망시키고 의자왕과 대신들 그리고 병사 2만을 포로를 잡아서 당나라로 귀환했을 때 당고정이 소정방에게 묻기를 이왕이면은 신라까지 왜 정벌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소정방은 말하기를 신라의 왕은 어질고 백성을 대단히 사랑합니다. 또 백성은 왕을 충성으로서 모시기 때문에 적은 나라이지만은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왔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도 아주 깊은 음모를 가지고 출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취리산 회맹 이후에도 당이 신라를 자극하는 사건이 계속 일어났다. 지금의 서울 근처인 한성주의 현지 사령관들이 잇따라 반란을 일으킨다. 이들은 하나같이 당의 사주에 의해 백제와 결탁한 혐의로 처형을 당하게 된다. 이 사람들은 이 김춘추 즉 무일왕의 즉위에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세력이었고 삼국통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게 되는 그 배경은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신라 귀족층 내부의 어떤 분열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대신라 전쟁에 그 귀족들을 적절히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성주 도독을 역임한 사람들 또 지리적으로 중앙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하기가 용이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제를 차지하고 신라마저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려 하는 당의 음모. 삼국 통일의 위협을 이루려던 신라는 오히려 자신마저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백제와 신라를 차지하고 두 나라를 고구려 정벌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했던 당의 음모. 그 사실이 노골화되면서 신라의 불만은 점차 쌓여갑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 강대국인 당에 전면적으로 대항하지 못한 채 이 양국 간의 긴장 상태는 팽팽히 지속되어 갑니다. 그런 와중에 신라와 당은 마침내 나당 동맹 10여 년 만인 668년 고구려 평양성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고구려의 패망, 이것은 곧 당에게는 최종 목표 신라 하나만 남은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은 신라를 위협하기에 이르렀고 바로 이 시점에 맞물려